무리를 하면서까지 빨리 가져왔습니다. 주중에 치러졌던 세리아 2020-21 시즌 36라운드 정리 영상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나폴리와 우디네스의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5대1로 대승했습니다. 제대로 재평가가 시급한 투독님 되겠습니다. 이번 승리까지 나폴리는 현재 13경기 무패입니다. 덕분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특히 공미 위치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지엘린스키의 활약이 계속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지엘린스키가 선취골을 기록한 이후에 파비앙 루이즈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2대0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시즌 10골 10어시를 달성했는데 미드필더가 이 기록을 세운 것은 마렉 함식 이후 나폴리에서는 처음입니다. 이후 나폴리는 오카카에게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요. 여러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골키퍼 후안 모소의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이한 패스를 하면서 로사노가 골을 넣었고요. 이어서 디 로렌조의 골로 4대1, 인시냐까지 골을 넣으면서 5대1로 경기를 마칩니다. 인시냐는 나폴리에서 108골을 넣으면서 나폴리 역대 득점 4위로 올라섰는데요. 이제 인시냐 앞에 있는 선수는 메르텐스, 함식, 마라도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칼리아리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도 코라타는 개무시하고 이고르를 내보냈던 우리의 모자 성애자.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 중간 드론코프스키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서 피오렌티나에게는 악재가 있었는데요. 점유율이나 슈팅 면에서는 칼리아리가 압도했다고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어쨌든 무난하게 무승부를 챙겼던 피오렌티나였습니다. 경기력은 개 구대기 같긴 했지만 피오렌티나는 이번 무승부로 강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오렌티나 다음 시즌 세리아 잔류 확정입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제노아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도대체 자파코스타가 갑자기 살아난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즌 로마에 있을 때도 개존못이었었는데 지난 라운드 사수올로와의 경기에서도 원더골을 터뜨리더니 이번 경기에서도 개 미친 골을 선취골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24경기에 나와서 4골 2어시를 기록 중인데 이 정도면 중위권 클럽에서는 아주 수준급의 윙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노아는 운이 따라줬습니다. 볼로냐의 수비수 다닐로가 정말 손 끝에 닿는 핸드볼 파울로 PK까지 얻어냈는데요. 스카마카가 집어넣으면서 리드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제노아 역시도 이번 승리를 따내면서 잔류 성공, 다음 시즌 세리아 무대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제노아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성적이 안 나오자 빠르게 감독을 교체했던 건데요. 발라르디니를 영입한 것이 잔류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발라르디니가 오기 전과 후가 제노아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는데요. 발라르디니 부임 전 13경기에서 1승 3무 8패로 강등포수를 뿜어내던 팀이 발라르디니가 오고 난 후 23경기에서 8승 8무 7패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와 제노아가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줬던 팀이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리그 18위 베네벤토를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3백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는 의외로 포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자면 포백이 아니라 투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백 로메로와 팔로미노 2명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술을 짰는데요. 미드필더 쪽에서는 페시나와 말리노프스키 2명의 국미를 투입하면서 마찬가지로 강한 공격을 주문했습니다. 무리엘이 프리롤로 자유롭게 뛰면서 찬스를 만들어내곤 했죠. 그리고 말리노프스키와 무리엘이 이번에도 한 건 제대로 했습니다. 변칙 전술로 전반에 성공을 거뒀던 가스페리니 감독은 후반에는 센터백 짐시티를 넣으면서 다시 3백 전술로 돌아갔는데요. 교체로 투입된 파샬리치가 쐐기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 역시 팀 득점 리그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테르와 로마의 한판, 인테르가 3대1로 가볍게 이겼습니다. 인테르는 이번 경기 역시 후보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골키퍼 자리에는 드디어 라두가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수비진은 이번에는 바스토니가 휴식을 취하면서 슈크리니아르가 라노키아 담브로시오와 함께 자리 잡게 됐습니다. 미드필더 쪽에서는 다르미안과 페리시치 윙백, 그리고 베시노가 출전을 했고요. 공격은 루카쿠 산체스 도합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인테르에 강했던 제코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부터 인상 깊었던 인테르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 하나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볼이 측면으로 이동이 되면 한 명의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데요. 그 틈에 압박이 없어진 선수에게 땅볼로 크로스를 하면서 골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비슷한 과정으로 골을 넣었던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인테르에서 산체스의 비중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테르 공격진에서 거의 유일하게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테르의 공격 패턴에서도 산체스의 빠른 판단, 넓은 시야, 그리고 정확성을 갖춘 측면 패스가 선행됐기에 가능했거든요. 어쨌든 인테르는 이번에도 루카쿠가 상대 수비수들을 스턴시켜버리고 패스를 밀어주는 패턴으로 추가골을 만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베시노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참 부상도 많았는데 시즌 막판에 이렇게 웃는군요.
이후 인테르는 환상적인 역습 속도를 보여주면서 쐐기골을 뽑는데 하키미가 루카쿠를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반면 로마에서는 제코 혼자서 정말 열심히 분전했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미케타리안에게 줬던 어시스트도 참 좋았고 골대 맞춘 것도 참 아까웠습니다. 그나저나 참 귀신같은 컨셉의 로마인데요. 이번 시즌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4무 7패, 여전히 강팀 판독기의 기능은 날카롭습니다. 라치오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라치오가 강등이 확정된 파르마를 1대0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경기 내내 쉽게 골을 넣지 못했던 라치오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승이 필요했던 라치오, 하지만 무죄배 기운이 강하게 엄습했는데요. 근데 임모빌레가 95분에 극적인 골을 만들어냅니다. 어찌어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 라치오가 놓지 않고 있습니다. 2%의 가능성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임모빌레는 이번 골로 라치오 소속 150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라치오의 레전드 실비오 피올라를 제치고 라치오 역대 득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레이나에게 완전히 밀려버린 스트라코샤 골키퍼는 무려 리그 20경기 만에 경기를 뛸 수 있었는데요. 무실점을 하면서 다음 시즌 주전 경쟁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삼프도리아와 스페지아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힘겨운 강등 싸움을 벌이고 있는 스페지아, 이번 경기에서는 포베가가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포베가의 골로 스페지아가 먼저 리드를 했던 경기. 삼프도리아는 베레가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포베가가 골을 넣으면서 스페지아가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스페지아가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죠. 비기긴 했지만 아탈란타가 참 여러 팀 살렸네요. 베네벤토가 아탈란타에게 지면서 스페지아와 베네벤토의 승점 차는 4점 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스페지아 입장에서는 참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었던 경기 같습니다. 특히 파리아스에게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런 간단한 걸 못 넣었거든요. 그나저나 이번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99년생 미드필더 포베가의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세리아 무대 시즌인데 시즌 5골을 넣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 밀란 유스입니다. 현재 임대 신분인데요. 임대를 통해 밀란이 좋은 미드필더 한 명 제대로 성장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밀란으로 돌아가면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유로파로 내려앉을 위기에 처한 유벤투스가 일단 사스올로를 잡아내고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부폰 골키퍼가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요. 유벤투스가 수비 지역에서 삽질로 PK를 먼저 내줬거든요. 하지만 부폰이 막아버리면서 팀을 한 번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실수를 했던 라비오가 원더골을 뽑아냈죠. 그런데 유벤투스 팬들에게는 한 가지 큰 관심거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똑같이 유벤투스 통산 99골을 기록 중이던 호날두와 디발라, 누가 100골을 먼저 달성하느냐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 두 선수가 나란히 선발 출전을 했거든요. 호날두가 먼저였습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요. 대단한 선수긴 합니다. 맨유, 레알, 그리고 유벤투스에서까지 100골을 기록했는데요. 호날두는 3개의 클럽에서 모두 100골 이상을 넣은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웃기게 된 것이 디발라도 골을 넣었어요. 결국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관심사였던 100골 경쟁, 비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승리를 했던 것처럼 보였던 유벤투스, 피를로 감독은 실점은 전술상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변명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뒷공간을 파고드는 선수를 아무도 견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하죠. 문제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수비 견제를 받지 않는 선수가 생기니 그만큼 위기가 많은 겁니다. 결국 실점도 비슷한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패스를 주고받을 때 돌아 들어가는 선수를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으니 그냥 쉽게 골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즉 피를로 감독의 실점은 전술 탓이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은 역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밀란인데요. 토리노를 7대0으로 발라버렸습니다. 질라탄이 시즌아웃 돼버린 밀란은 레비치가 공격수 자리로 남았는데요. 레비치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이게 이번 경기 레비치의 히트맵인데요. 보시면 공격수로 나왔지만 다양한 위치를 오가며 플레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캐시에와의 유기적인 위치 변경이 좋았는데요. 레비치가 측면으로 빠지면 캐시에가 전방으로 쇄도, 혹은 레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캐시에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시스트도 한 개를 기록했던 레비치였습니다. 테오는 이번 경기 멀티골을 집어넣었고요. 캐시에는 PK로 골, 그리고 어김없이 브레메르가 또 실수를 하면서 브라임 디아즈도 골을 넣었습니다. 4대0으로 점수가 벌어지자 이제 레비치가 슬슬 골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선수들의 이타적인 패스도 있긴 했지만 단 12분 만에 헤트트릭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레비치는 정말 아예 완벽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알 수가 없는데요. 2위부터 6위까지 이번 라운드 모두 승리하면서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죠. 크로토네와 베로나의 경기는 2대1로 크로토네가 이겼습니다.
강등이 확정됐지만 최선을 다했던 크로톤의 아담 우나스가 이 경기 MOM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전반 1분 30초 만에 선취골을 뽑아냈고요. 메시아스의 골 어시스트도 적립했습니다. 그나저나 시즌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던 주니오르 메시아스는 이번 시즌 9골째를 기록했는데요. 세리아 다른 팀들에서 불러주는 곳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6라운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은 두 경기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다음 영상에서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